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카멜라 월즈 민주당 대선팀이 군중, 기금, 여론 모두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그 정도 분위기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하룻밤에 $1,200만 기금을 모았고 오늘부터는 월즈 부통령 후보 단독으로 경합주에서 기금 모금을 합니다. 오늘은 공화당의 J.D. 벤스 부통령 후보도 뉴포트 비치에서 기금 모금을 합니다. 트럼프 벤스 팀은 종횡무진 공격 태세지만 아직은 모든 공격 포인트가 적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와 일론 머스크와의 인터뷰는 오늘 오후 5시에 X에 공개됩니다. 이 인터뷰는 한때 적대적이었던 두 사람이 서로의 이해관계로 뭉친 결과로서 파급 효과는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애리조나주 라틴계 유권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들립니다.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에 비해 라틴계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만 역사적 통계로 볼 때 아직 당선권 정도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팀 월즈 부통령 후보가 중국을 30번이나 방문한 게 공화당의 공격 포인트가 되고 민주당에서는 자산으로 봅니다.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위풍당당하게 시작해서 위풍당당하게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순 없었지만 올림픽 계획만은 금메달감으로 평가받았고 올림픽 기인은 화려한 쇼와 함께 로스앤젤레스 시장에게 전달됐습니다. 2028년 올림픽을 치를 로스앤젤레스는 자동차 없는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캐런 베스 시장이 밝혔습니다. 미 전국에서 3,000대의 버스를 빌리고 웨스턴과 위셔 지하철 등을 활용한다는 원대한 계획입니다. 이번 올림픽 미국은 종합 1위, 중국이 2위, 한국은 8위, 그리고 북한은 지금 제 기억으로는 68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대치는 일촉즉발 분위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고 푸틴이 당황하고 있는 사이 우크라이나에는 전쟁 중에도 관광이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먼저 제가 북한이 이번에 저는 순위를 그다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뉴스기 때문에 발표를 드렸으니까 북한이 68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는가? 맞았어요. 아니 제가 숫자를 다 맞다니요. 이 올림픽 얘기는 좀 보니까 재밌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늘 이런 중요한 이벤트는 우리가 한 번씩 정리할 필요는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오늘 미국의 모든 주요 신문의 탑 뉴스는 전부 시차가 딱 맞았죠. 어제 이제 올림픽 폐막식이 끝났기 때문에 도대체 이 프랑스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무엇을 이뤘으며 그 다음에 이제 로스앤젤레스잖아요. 더군다나 탐 크루즈가 미션 임파서블 쇼를 스턴트를 보인 그 올림픽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샌프란시스코에서 카멜라 해리스가 오클랜드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정치적인 본격적인 시작은 샌프란시스코죠. 그 전에 캘리포니아주 엘라미다에서 검사 보호를 했지만 선출을 해서 2003년도에 검사를 한 것은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그래서 홈커밍 이벤트입니다. 3주일 동안 딱 3주일이네요. 오늘까지 격동의 3주일 민주당 대선 후보 가능했었던 사람 그리고 지금은 대선 후보인 사람 이걸 쫙 그 격전지를 지난주에 돌면서 마무리는 하는데 집에 와서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바이든 대통령과 실리콘밸리는 조금 차가운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해리스는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죠. 또 리셋 버튼을 누르기에는 운이 좋기도 그가 그쪽에서 태어났고 그쪽에서 정치적인 것을 시작을 했고 마지막에 부통령이 되기 전에 연방 상원 의원도 지역구가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리셋 버튼을 누르기가 쉬운 것이고요. 700석이었다고 하던데 호텔에서 했던데 어제는 페어몬트 호텔에서 한 돈은 $3,300짜리 티켓이 제일 쌌고요. 제일 비싼 티켓은 $50,000. 무드는 굉장히 웜하고 따뜻하고 아주 업빛하기도 하면서도 낙관적인 분위기였답니다. 그런데 이슈는 진지했다고 하던데요. 헬스케어, 또 낙태 문제,
샌프란시스코이기도 하니까 동성애 같은 것을 상당히 강조했고 우리가 무엇이 지금 이기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집집마다 다 문을 두드려야지 된다고 했습니다. 유권자 등록도 하게 하고 투표도 하게 하고 또 여론도 중요하잖아요. 여론조사에도 참여하게 해야지 된다. 해리스가 한 얘기고 낸시 펠로시도 그쪽이 집이잖아요. 실제 집도 거기에 있고 낸시 펠로시가 이제 소개를 했거든요. 당연히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도 갔고 그리고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도 참석을 했고 아마 로스앤젤레스 쪽에 있었다면 한때 부통령 후보로 거론이 됐었던 캐런 베스 LA 시장도 갔을 확률이 높겠죠. 근데 파리에서 올림픽 기를 받았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바바라 리 연방 하원 의원 카멜라 해리스냐, 바바라 리냐, 캐런 베스냐, 부통령 후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전부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들이니까는요. 그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로 여자가 필요했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부 이름에 올랐었던 사람인데 민주당이 이렇게 잘 뭉치고 있습니다. 한때 그런 경쟁자였지만 쫙 어제 이제 이 페어먼트 호텔에 모여서 전부 얘기를 하면서 특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끝까지 버티려고 하던 것을 뭐 압박도 하고 살살 구슬리기도 하고 하면서 물러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잖아요. 해리스가 우리 모두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기쁨을 주고 많고 많은 희망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카멜라 해리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트럼프 후보 측에서는 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그 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이미 위대한데 뭘 또 위대하게 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Make America Joyful Again. 미국을 아주 어둡고 상대를 그 별명을 지어서 골리고 그리고 아주 음침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미국을 조이풀하게 다시 만들겠다는 그런 슬로건들이 어제도 많이 나왔다고 하고요. 이로써 이제 스윙 스테이트에서 전부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를 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기금을 모으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주말에도 계속 얘기가 되던데 트럼프와 벤스 후보 측에서 카멜라 해리스를 향해서 또 팀 월즈 부통령 후보를 향해서 계속 뭔가를 던집니다. 원반 같은 것을 던지는데 그게 맞질 않아요. 어떤 경우는 휙 돌아서 부메랑이 돼서 다시 본인들에게 꽂히기도 하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시건주에서 그 공항에서 선거 유세를 할 때 군중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 15,000명 정도 된다고 집계를 하고 있죠. 그게 없었는데 특히 비행기에서 내릴 때 하나도 없었는데 카멜라 해리스가 인공지능으로 조작을 해서 그런 그 사진을 실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에서 부정 선거를 하는 거고 자격이 없다.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미국 기자뿐만이 아니라 뭐 BBC, 뭐 이코노미스트, 가디언 등등의 기자들도 현장에서 촬영을 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후보 측에서는 비행기에 봐봐. 이쪽 건너편에 사람들이 있었으면 그림자가 비행기에 비춰야 되는데 없잖아 하고 막 빨간 색깔로 칠을 하고 그런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 기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그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설득당하지 않을 그럴 만한 것을 계속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또 설득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또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사기꾼이야. 아무도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10,000명쯤으로 보이는 가짜 사진을 만들어내지?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하니까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지 돼. 아니 아무도 안 나와서 공항 직원이 안내라고 있던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텔레비전에 계속 그 화면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이렇게 될 때 카멜라 해리스 측에서는 왜 트럼프는 우리가 선거 유세를 할 때 한 번도 하지 않았지? 에너지가 없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금이요. 엄청나게 많이 모았죠. 7월 달에 3억 1,000만 달러.
지금은 8월이지만 7월 달 거. 그럼 트럼프가 약 1억 4천만 달러라고 하니까 2배 이상을 모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아주 좋습니다. 주말에도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칼리지의 여론조사 결과가 그동안 카멜라 해리스에게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굉장히 진보적인 매체인데도 좋지 않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제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카멜라 해리스가 격전지에서 트럼프 후보를 4%포인트 앞서갑니다. 그 격전지가 어디냐면 한때는 민주당의 아성이었죠. 블루월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바이든 들어오면서 최근에 블루월이 무너져서 거의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가야지 되나 하는데 거기가 다시 뭉친 겁니다.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에서 전부 똑같이 4%포인트씩으로 카멜라 해리스가 앞서가고 있고 그리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뭐 트럼프가 앞서갔던 것을 상쇄하거나 이젠 카멜라 해리스가 올라섰습니다. 격전지에서 물론 아직 선거까지는 몇 개월이 남았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슈가 경제입니다. 그때는 좋았어. 지금은 수치상으로는 이래도 나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몸속에 그냥 다 들어있는 건데 이게 또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경제신문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카멜라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더 믿을만해. 경제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서 1%포인트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래도 민주당이 1년 만에 처음으로 바이든이건 해리스건 트럼프보다 경제를 더 잘 다룰 거야. 믿을만해. 의지할 만해, 릴라이어블해 하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것은 바이든이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 7%포인트를 카멜라 해리스가 3주일 안에 본인 앞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트럼프의 그 대신에 경제적인 이런 능력 같은 것이 줄어들었어. 해리스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트럼프에 대한 경제 능력 같은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대로입니다. 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3주일 전과 지금. 그런데 해리스, 그러니까 그동안 마음을 정하지 않았던 사람, 말하자면, 트럼프의 경제 정책도 별로고, 뭐, 말만 심하게 했지, 뭐, 전에도 오바마에게 다 받아서 경제가 좋았었던 거지. 나갈 때 봐봐. 코비드 정책 잘못 써서 실업률이 얼마나 높았고, 그런데 무슨,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 또 그렇다고 바이든에게 마음이 들었느냐. 바이든은, 뭔진 잘 모르지만 경제 엉망진창이야.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 일반 유권자들은 분석가들이 아닙니다. 그냥 느낌으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나는 경제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도 싫어, 바이든도 싫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해리스라는 사람이 나오니까 바이든은 내가 못 믿겠는데 해리스는 믿을 만해. 이렇게 가서 7%포인트가 몇 주일 사이에 민주당 쪽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진영에서 비난하는 또 한 가지가 3주일이나 지났는데 왜 한 번도 인터뷰를 하지 않아?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 주에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아마 카멜라 해리스가 발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지금까지 인터뷰를 안 했는데 인터뷰를 할 리가 없지 않을까요? 그냥 제가 보는 계산은 그렇습니다. 큰 인터뷰는 안 할 것 같아요. 큰 뉴스를 지금은 아직 기다려주고 또 쭉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화요일부터 전당대회가 열리잖아요. 딱 일주일 남았는데 그때 전당대회까지 쫙 올려놓고 나서 인터뷰를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이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카멜라 해리스를 이제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하면서 참 영민하다. 정치적으로 영민하다. 뭐 어떤 사람은 이걸 영악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카멜라 해리스를 싫어하는 공화당의 어떤 반대하는 사람 측에서는 영민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에서 토요일에 선거 유세를 할 때는 트럼프 것을 표절했다고 공화당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먼저 6월 달에 팁을 받는 그런 분들의 그 팁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게 하겠다. 연방 세금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도를 드렸습니다. 그건 트럼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번에 라스베가스에 와서 카멜라 해리스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카멜라 해리스도 트럼프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인기 있는 이슈인 줄 알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인기가 없으면 하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가지고 낸시 펠로시가 카멜라 해리스가 정치적으로 영민하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팁을 받고 일하시는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환영하겠지만 이것도 다른 주에서 또 이걸 싫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뭐 소송이 들어갈 수도 있고 등등. 연방 정부의 그럼 손실은 어떡합니까? 세금이 덜 거쳐서 그런 것도 있어서 되지 않을 확률이 지금으로서는 될 확률보다 높다고는 하지만 트럼프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 그리고 유권자들이 원한다면 why not? 나도 해보겠어라고 치고 나가는 게 바이든 대통령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표절했다고 얘기해요. 표절 맞습니다. 카피한 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해리스와 월즈 두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가 딱 등장하는 빌보드 광고가 나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당분간은 보시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어차피 이 캘리포니아주는 돈 걷는 곳이잖아요. 공화당에게나 민주당에게나 표는 어차피 민주당 표고 해서 격전지에 뭐 딱 네바다, 애리조나, 그리고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아래로 내려와서 노스캐롤라이나, 또 이제 이 플로리다 이쪽에 하는데 5개 그 빌보드예요. 80개 정도가 지금 세워졌다고 하는데 영어와 스페니쉬로 주요 도시에 말하자면 피츠버그, 펜실베니아, 피닉스, 애리조나, 미라키, 위스콘신, 그리고 애쉬빌, 노스캐롤라이나 있네요. 또 그랜드 래피즈, 이 미시건 이런 데에 뭐라고 하냐면 두 사람 딱 해놓고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싸웁니다. Fighting for you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 오른쪽에는 이 트럼프와 벤스 후보를 놓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은 일합니다.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팀 월즈는 오늘부터 이제 솔로 캠페인을 하는데 열심히 바람 잡고 라스베가스에서도 트럼프 때리고 하는 연설 잘해줬어요. 오늘부터는 격전지에서 돈을 모으는 선거기금 모금을 5개 주에서 혼자 합니다. 스윙 스테이트,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하네요. 뉴포트 비치, 덴버에서도 하고, 그리고 로드 아일랜드의 뉴포트에서도 하고, 사우스햄튼이니까 뉴욕이네요. 이런 지역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공화당의 JD 벤스도 캘리포니아주의 뉴포트 비치에서 선거기금 모금 행사를 하고, 이 지금 대선 후보의 보통 이제 와이프가 가끔씩 기금 모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체적으로. 이번에는 남편이 그 포스트 젠틀맨 후보인 덕 엠호프가 어디서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엔터테인먼트 연예 변호사였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변호사고요. 지금 일은 안 하고 있지만 로스앤젤레스에서 선거기 오늘 많이 모이겠는데요. 주이시고 엔터테인먼트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주말에 공화당에서 열심히 JD 벤스가 요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 등장을 안 합니다. JD 벤스가 여러 군데 모든 진보 보수 매체 텔레비전에 전부 출연을 하면서 그동안 본인이 발언을 했던 뭐 고양이 레이디라든가 그리고 이 팀 월즈의 군 경력에 대한 공격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공격을 하는 인터뷰를 했지만 별로 크게 이기고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고양이 레이디 이 발언에 대해선 내가 언제 무슨 뭐 자녀 없는 사람을 비난한 게 아니라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뿐이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 내가 세금 공제를 지지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또 최종적으로 공화당이 이걸 막았는데 그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뭐 다른 일정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아이가 없는 사람에게는 또 세금을 더 내라고 하잖아요. 군복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팀 월즈 부통령 후보 쪽으로 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소속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JD 벤스가 4년 해병대에 복무했잖아요. 그리고 이라크에 갔다고 자랑을 하지만 총을 들고 간 게 아니라 펜을 들고 간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그런 일을 하러 갔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이 팀 월즈가 아주 복잡한 문제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0년 정도 이 핏 브리저지
같은 그 본인도 군인이었었던 교통부 장관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 한 군복무를 방위군, 육군 방위군이었습니다. 20년 정도 복무하면 또 42살이나 됐으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은퇴할 수 있지. 근데 이 사람은 20년도 아니야. 24년 복무를 했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11 사태 일어났었을 때도 은퇴했었는데 9.11 사태가 일어나니까 다시 와서 4년이 아니라 그 후로도 한참 더 복무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이게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CNN의 데나 베쉬는 JD 벤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의 계급이라든가 이제 전투지에 갔다 안 갔다 이런 문제로 공격하는데 트럼프에 대해서는 창피하지 않으세요? 트럼프가 그 당시엔 징집제였는데 계속 의료, 그것도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의 빌딩에서 일하고 있던 의사에게 진단서를 떼서 그렇게 번번이 몇 번이나 징집을 기피한 것은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까지 받게 되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별로 효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장할 당시에 민주당이 특히 힐러리 클린턴이 그 당시에는 여자인 것도 있고 지금도 여자지만 그 점은 과거보다는 조금 희석됐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세계 다른 나라에선 여성 지도자가 그 사이에 많이 등장을 하고 하는 분위기니까요. 그런데 이제 팀 월즈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등장할 때는 어쨌든 새로운 사람이다. 이 힐러리 클린턴이 싫어. 그리고 여자고 뭐 좀 마음에 안 들고 민주당이 우리 러스트벨트에 해준 것도 없고 그리고 신선해. 정치인이 아니니까 뭔가를 잘할 것 같아. 또 트럼프가 얘기를 하잖아. 스왑프 쫙 그 더러운 물을 워싱턴에 가서 뽑아본다고 하고 나는 자수성가야. 나중에 자수성가 아닌 게 드러났지만 자수성가했어 하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될 수 있는가? 대리만족 같은 것도 하면서 기대를 좀 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의 미국에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썩은 물을 빼내기 위해서는 깨끗한 사람이 뽑아내야지 된다. 그 썩은 물에 들어가 있으면 더 썩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썩은 물을 깨끗하게 뽑아낼 수가 없다. 썩은 물을 예를 들어 뽑을 수도 없을 뿐더러 뽑아내고 나도 거기에 또 흑칠을 하고 나온다. 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모든 이슈에서 다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자녀 문제가 나오면 그렇고 병역 문제가 나오면 그렇고 등등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물론 지금부터도 몇 개월의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동안 트럼프가 계속 해왔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 트럼프 벤스 팀의 해리스 월즈 팀의 공격이 별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그 생각.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weird라는 말에 대해서 트럼프도 막 주말 사이에 반발을 하고 벤스 후보도 그게 뭐냐. 아니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아이들이 서로 골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통합니까? 사람에게 해충이라고 하고 애니멀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팀 월즈가 미국을 지옥으로 끌고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했었던 사람들이 weird, 상대에게 이상해. 괴상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선거는요. 항상 누가 아주 적절한 순간에 들어가서 이거 트럼프 쪽에서 선거 캠페인 측 인물들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적절한 선거 캠페인을 하면 상황은 또 어느 한순간에 확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그동안 해왔었던 트럼프와 JD 벤스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이 지금은 통하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어떠한 반전을 이룰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후보가 서로 무슨 대화, 인터뷰 비슷한 것을 해서 동부 시간으로 8시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5시에 당연히 X에 올리겠죠. 여기서 어느 정도로 일론 머스크가 또 아주 기술적으로 트럼프를 지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지지하는 바람을 가지고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러한 것도 사람들은 이미 이해관계로 봅니다. 일론 머스크가요. 미국 시민권을 딴 게 언제죠? 미국 시민권을 딴 지가
2002년이네요. 꽤 오래됐네요. 원래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는데 엄마가 캐나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캐나다 시민권도 갖고 있고 미국에 1995년도에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왔고 뭐 스탠포드에서 공부를 했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과 자동차 때문에 굉장히 사이가 나빴어요. 노조를 지긋지긋하게 싫어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노조 그런 친노조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던 상황에 사실은 그 미국에 와서 수십 년 동안은 본인은 민주당에게 투표를 했다고 얘기를 하죠. 지난번에도 아마 바이든에게 투표를 했을걸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 가지고 트럼프가 처음에 욕하기 시작합니다. 욕해서 서로 안 보는 듯 하다가 이제는 꼭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많이 가야지 되니까 그 가야지 될 때 트럼프의 도움이 필요하고 트럼프도 실리콘밸리를 잡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서로 만나는 겁니다. 해서 최근에 얼마나 일론 머스크가 선동하는 말이라든가 가짜를 본인의 그 회사 X를 통해서 많이 퍼뜨렸습니까? 이건 트럼프로서는 실리콘밸리도 필요하고 일론 머스크와 친한 사람들의 돈도 필요하고 표도 필요하고 특히 이제 X 같은 데서 가짜 터프한 뉴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젊은 남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 온라인에서의 남성 지지자 집단을 가져오려는 오늘 저녁에 그런 인터뷰인 겁니다. 이 인터뷰가 얼마나 지금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난 3주일 동안은 거의 그 공화당이 숨 정도 쉬는 정도고 민주당은 굉장히 활발한 정도인데 그게 카멜라 해리스는 이거 우리가 보장된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좀 현명한 지금 처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야지 되겠죠?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미국 뭐 꼭 뭐 미국에서만 듣고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나 세계 다른 나라에서 듣고 계시고 또 실제로 오늘의 미국은 오늘의 미국에서 방송이 되지만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기도 하고 뭐 오랫동안 듣고 보고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항상 미국 중심에 있고 한국에 관한 뉴스도 전해드리고 그게 이제 또 세계적인 것과 다 연결이 되니까 세계 뉴스까지도 중요한 그 이슈들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요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방송 신문의 탑 뉴스는 파리 올림픽이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된 걸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가장 시리어스한 정치 뉴스를 보도하는 워싱턴 포스트도 프랑스 사람들이 야심찬 올림픽 계획으로 금메달을 노렸고 대부분 성공했다. 물론 뭐 세느강이 뭐 더러웠었고 뭐 이런저런 그런 약간의 문제들은 있고 어디에 뭐 에어컨이 안 나오고 뭐 왜냐면 환경 문제 등등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것조차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대부분 성공, 메달을 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아마 어제 폐막식 보신 분들 무척 많으실 거예요. 보스턴 글로브 폐막식 그 5개 고리 그거에 정말 마지막 대단한 광경이었다. 이게 사진으로 보면 딱 안 오는데 화면으로 보면 엄청나게 오잖아요. USA Today는 화려한 작별 인사였다. 정말 화려했죠. 아예 그 앞에 그래서 컬러로 쫙 그 컬러풀하게 farewell 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뉴욕 타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작별 인사를 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2028년도에 우리 로스앤젤레스가 올림픽을 개최하기 때문에 이제 깃발은 로스앤젤레스 손에 달려 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사진과 한국일보 미주 본사의 일면의 사진이 똑같습니다. 올림픽 기어 딱 이제 그 캐런 베스 시장이 빨간 색깔 원피스 입고 원피스 잘 안 입잖아요. 원피스 입고 이제 이렇게 딱 그 기를 받아들. 그 전에 얼마나 화려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프랑스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예술적으로 아주 꼼꼼하고 촘촘하게 이런 일을 했는가. 올림픽에서만 그러겠어요. 모든 것들이 다 심지어 국밥집도 그 국밥집이 성공을 하면은 맛을 보면은 꼭 꼼꼼하게 디테일한 뭐가 있잖아요. 그리고 변치 않는 그 정성 같은 것들도 있고 프랑스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승마 종목. 그 승마에서 점프할 때 이때조차도 정말 세심하게 그 연출된 예술 작품이었다고 하거든요. 시작도 기쁨과 위풍당당, 끝도
위풍당당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한 7만 명 정도가 봤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승마가요. 베르사유 궁전 그 정원에서부터 우리가 뭐 책으로 읽었던 개선문, 에펠탑, 뭐 파리 등등등 여러 곳 그곳을 이제 쫙 프랑스를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이 막 이제 달려가면서 노틀댐 뭐 이런데 스테인드 그 글래스 그 창도 딱 모델로 해서 그래서 이제 울타리 딱 통과한 굉장히 멋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스케이트보드 같은 것도 보면은 야, 정말 아찔하고 멋있고 했는데 타협하지 않는 프랑스의 야망이라고 그 뉴욕타임스는 표현을 했던데요. 16일 동안 놀라운 올림픽을 기념을 했고 비용이 48억 달러였다고 하네요. 세부적인 계획하려면 그 정도 들고도 남았겠네.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프랑스가 불과 얼마 전에 선거 때문에 정치 때문에 완전히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뭔가 정치 패를 던지고 도박 패를 던진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러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프랑스 국민들이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 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 문제로 두고 우리는 세계적인 수준의 엔지니어들이 있고 분석가, 사상가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대학이 있고 그리고 프랑스의 그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학계와 이런 데가 융합을 해서 파리를 너무나 호화로우면서도 기능적으로 효율적인 파리 전체를 경기장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때로는 친절하지 않은 무뚝뚝한 파리 사람들도 이번에 정말 이제 가장 세계에서 친절한 사람들로 바뀌는 그런 거. 그리고 사실은 정치 막 투표하고 이럴 땐 반이민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도 이번에는 다 모든 출신 피부색, 신앙 상관없다. 뭐 아랍계 무슨 신앙 또 얼마나 싫어요. 프랑스 사람들도 일부에서 그런 그 프랑스의 어떤 포용성 같은 것을 보여줬다. 이민을 둘러싼 그 긴장된 논쟁으로부터 16일 동안은 완전히 풀이었다. 그 자체가 개막식의 어떤 핵심 주제였잖아요. 포용한다는 거. 아트 그 디렉터요. 아티스틱 그 디렉터 토마스 졸리 씨가 얘기를 합니다. 경기장 정말 화려했다. 폐막식도 너무 화려했다 하니까 인류라는 것은요, 휴머니티라는 것은요, 함께 할 때 가장 아름답게 화려한 겁니다. 가장 화려하게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분열된 세계에서 사는데도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쇼로 저는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의미 있고 뭐 볼거리 있고 했는데 숫자, 그래도 메달은 숫자는 또 보고 가야지 되겠죠? 뭐 존중, 관용, 뭐 아름다움 이런 것만 내세우고 매달 숫자는 계산하지 않으면 인류가 열광을 하겠습니까? 올림픽에 미국이요. 다시 한번 보면 미국이 이제 뭐 당연히 중간에는 뭐 중국이 쭉 뭐 앞서가는 듯 하다가 미국이 또 쫙 올라가고 결국은 미국입니다. 골드는 똑같아요. 중국과 40, 40. 실버가 미국과 중국 순서로 합니다. 44, 22. 그리고 동메달이 42, 24. 총 미국이 126개 메달.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2위인 중국이 91개. 3위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마지막에 막 그 레슬러들이 너무 잘해서 한꺼번에 금이 막 쏟아져서 20개. 은 12개, 동 13개. 그리고 그 다음에 참이 오스트랄리아가 참 물론 올림픽의 그 썸머 올림픽의 종목 자체가 유리해서 그랬겠지만 인구는 얼마 되지도 않고 땅도 얼마 넓지도 않는데 4위고 프랑스 주최국에 뭐가 있었겠죠. 5위, 6위가 네덜란드, 7위가 영국, 8위가 한국입니다. 한국도 참 인구가 5,5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금이 13개, 은이 9개, 동이 10개, 합해서 32개. 물론 한국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죠. 뭐 배드민턴 선수가 이랬다 저랬다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이거 정말 국력인 건 맞죠. 한국 뒤로 이탈리아, 독일, 뉴질랜드, 캐나다, 우즈베키스탄이 잘하는 그 종목이 있어요. 13위예요. 헝가리, 스페인, 스웨덴, 케냐, 노르웨이, 아일랜드, 브라질 쭉쭉쭉쭉쭉쭉 가다가 우크라이나도 제법 잘했네요. 22위입니다. 그리고는 뭐 물론 북한은 메달이 전체 목적이 아니고 세계를 향해서 오픈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겠지만 금 없고 은 2개, 동 4개로 6개 메달로 북한도 68위를 했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끝났잖아요. 미국은요 마지막에 여자 농구팀 정말 짜릿한 그 프랑스를 상대로 개최국 정말 대단한 역전했잖아요. 뭐 1점 차인가 그렇죠?
67대 66으로 해서 뭐 미국이 이거 안 받았으면 너무 서운했을 텐데 8회 연속 금메달을 받았고 92년도 바르셀로나 이후에 한 번도 이 금메달을 받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프랑스 선수 가운데서 네바다에서 태어났지만 엄마가 프렌치라서 이번에 그 프랑스 팀에서 19점이나 낸 선수 얼굴 이렇게 보니까 뭐 좀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은 브리트니 그리너라고 러시아에서 복역을 했잖아요. 러시아에 들어갈 때 공항에서 베이프 기구가 발견됐다 해서 그래서 미국이 이 사람 빼오느라고 다른 사람과 바꾸고 있는데 이 브리트니 그리너는 완전히 눈물을 흘렸죠. 우리나라가 나를 구해줬는데 내가 그 구해준 나라에 이 금메달 놓고 경기할 기회를 갖고 야 정말 내 마음에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등등 토요일에 남자 결승전에서도 미국이 워낙 스타가 많으니까 프랑스를 상대로 이겼었고 뭐 많이 유명한 사람들 쫙 그 사이드라인에 있었던 것 엄청나게 많이 아무튼 보였었고요.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릴 넘치는 16일 동안 329개의 메달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동메달은요, 가격으로 따지면 몇 달러 안 하던데요. 보니까. 그리고는 이제 로스앤젤레스 캐런베스 시장이 2028년도에 열리는 올림픽 자동차 없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폐막식 할 때는 또 프렌치의 아티스트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쪽에서 이걸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빌리 아일리시와 그 프렌치인 그 밴드 그 피닉스 불사조 피닉스가 같이 막 하고 그리고 이제 막 탐 크루즈가 이제 뭐 다 이렇게 하고는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스카이다이빙이죠. 스카이다이빙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올림픽 길을 들고 딱 그게 장면이 베니스 비치에서 뭐 헐리우드에서 이렇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스턴트가 있었습니다. 딱 그 자리에 보니까 시몬 바일즈 제일 또 관심이 많기도 했었던 미국 체조 선수 금메달리스트가 있었고요. 로스앤젤레스는 아마 1984년도에 굉장히 성공했잖아요. 이제 이번에 세 번째인데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프랑스 파리처럼 여러 가지 자부심도 있지만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가 엄청나게 또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손해 볼 수도 있고 상징적인 것만 갖고 난 뒤에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다 하고 싶겠죠. 이 로스앤젤레스라는 곳에서 자동차가 없이 하겠다. 3,000대의 버스를 여기저기서 다른 곳에서 빌려서 사람들을 이 16일 동안 재택근무를 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이게 너무 쉽게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코비드 시대에 재택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기업에 이때는 좀 재택근무를 하도록 그리고 저희 회사 바로 옆에 있는 그 광장 이름 자체에 코리아 타임스 그 라디오 서울 이름이 딱 붙어 있는데 여기서 이 웨스턴과 윌셔 여기서 이제 그 UCLA 뭐 이런 데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아무튼 로스앤젤레스의 첫 번째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시장인 캐런 베스가 이제 그 파리의 그 시장 앤 이달고로부터 깃발 딱 받으면서 이제 로스앤젤레스로 다 넘어왔어요. 이렇게 끝났으니까 좀 허탈하신 분들도 계시겠어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저는 중요한 뉴스,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먼저 지금 제가 이 아이템을 잠시 뒤에 전달해드리고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지금 이때에 우리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라티노가 얼만큼이나 있나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이번 미국 선거가 라티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시오스가 지난 50년 동안의 미국 대선 출구 조사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된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64%보다 아래 라티노로부터 지지를 받으면 떨어지더래요. 그 이상을 받아야지 당선이 되는데 이유가 다 있겠죠. 지금 전체적인 인구가 한 20%, 물론 캘리포니아주처럼 굉장히 라티노 인구가 많은 곳도 있지만 그리고 라틴계와 히스패닉계를 구분을 하면 라틴계가 더 큰 범위고요. 히스패닉계는 특히 그 스페니쉬를 쓰는 사람들을 얘기를 한다는 건 뭐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그 트럼프 쪽으로 공화당 쪽으로 라틴계가 많이 기울었었는데 현재는
해리스가 한 50% 중반은 됩니다. 바이든이 막 잃어버렸을 때보다는 올라갔지만 그러면 64%는 안 되는 거잖아요. 라틴계가 정치적으로 또 사는 지역에 따라서 문화적으로 따라서 또 세대차 너무나 다양한 유권자입니다. 트럼프를 지지한다 하는 라틴계는 경제 정책 때문에 그리고 종교 때문에 낙태 반대 뭐 that's okay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불법 이민 단속도 뭐 라틴계 뭐 2세, 3세가 되면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은 불법 이민 단속은 단속이고 왜 이민자에게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하지? 애니멀이라고 하고 무조건 다 남쪽에서 오는 사람은 정신병원에서 왔다, 감옥에서 왔다. 이 자체는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량 추방한다는 것도 그분들이 다 가족들이 있고 하니까 이것도 싫어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주일밖에 안 됐지만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특히 남쪽 선벨트 지역에서 격전지에서 나도 이민자 딸입니다. 엄마 아빠가 다 이민 와서 산 사람입니다 하면서 본인의 뿌리를 상당히 강조를 했고 빨리 움직였습니다. 빨리 움직여서 많이 올라가긴 한 거예요. 그래서 라틴계의 공화당에 대한 지지가 최근에 갑자기 이게 추세적으로 쫙 올라갔다라고 보진 않더군요. 악시오스는 어떤 때는 쫙 올라갔다가 또 어떤 때는 내려간다는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렇게 굽어진다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건데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민주당이 라틴계에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다가갔대요. 접촉을 했대요. 그래서 지미 카러가 76% 라틴계 지지를 받아서 당선됐습니다. 포드에게 이긴 거죠. 그런데 4년 뒤에 카터가 56%밖에 안 받고 레이건에게 졌습니다. 그땐 경제 문제 때문에. 96년도 빌 클린턴 경제 좋았죠? 라티노 지지 72% 받았습니다. 오바마는요. 2008년, 2012년 전부 67% 받았는데 엘고는 2000년도에 63% 받았잖아요. 64%라고 말씀드렸죠. 이 벤치마크가. 그때는 엘고가 대적을 했었던 공화당은 부시잖아요. 부시가 라틴계가 굉장히 많은 텍사스의 주지사였죠. 그리고 나서 2004년도에 민주당의 존 케리 졌죠. 또다시 부시에게. 이 사람 아웃리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53%밖에 못 받은 겁니다. 바이든이요. 2020년도에 65% 라틴계 지지를 받았는데 트럼프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라틴교계에서 지지를 많이 받긴 했지만 그래도 바이든이 이때 이기긴 했어요. 근데 예외도 있어요. 92년도에 클린턴은 64%가 아닌 61%를 받았는데도 이겼는데 그때는 3파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그때는 아버지 부시가 있었고 클린턴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억만장자 로스페로라는 사람이 많이 가져갔잖아요. 표를. 그리고 로스페로와 아버지 부시가 두 사람이 다 라틴계가 많은 텍사스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쳐서 많이 가져가 버린 거죠. 라틴계들은요. 많은 이슈에서는 진보를 따라가지만 그들의 손주들 이런 사람들은 좀 다르고 라틴계도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여성일수록 민주당 지지가 높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남성일수록 블루칼러에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공화당을 백인 남성 워킹클래스처럼 공화당을 많이 지지합니다. 그런데 악시오스가 해석하길 이건요. 우파도 아니고 스윙 보트도 아니고 그냥 새로운 보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지금 주목해야 될 게 30세 미만 투표 경험이 없는 라틴계 계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계층은 경제적인 것을 많이 움직인다고 하거든요. 해서 트럼프가 이제 매력적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애리조나가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이 라틴계입니다. 격전지에서도 라틴계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한때는 레드 스테이트였죠. 그러다가 지난번에 바이든이 이겨서 스윙 스테이트가 됐는데 그때가 96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많이 줬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높았는데 지금 애리조나에서 민주당의 지지가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 신경을 쓰고 있는 이슈가 이민, 기후변화, 생식권, 낙태권이요. 그리고 경제 이런 문제인데 그 경제 중에서도 내 지갑, 생활 이슈, 스몰 비즈니스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한다 하는 남성이 있는가 하면 여자 또 대학생은 악시오스와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도 난 트럼프의 막말이 너무 싫어. 트럼프만 아니면 돼.
그 구를 막아야지 돼. 그렇게 될 때 점점 우리 주가 어떻게 되겠어? 우리도 주변에서 보면 경찰에 뭔가 신고를 해야지 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꺼리는 것도 있고 의견을 말하는 것도 꺼리고 막 보복당하고 하니까 난 그런 게 싫어 하고 이렇게 갈리는데 지금 이런 애리조나주의 라틴계를 투표를 잘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누가 잡느냐? 트럼프가 잡느냐, 해리스가 잡느냐, 이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블루월 같은 게 지금 세 군데, 위스콘신, 미시건, 이 펜실베니아가 거기서 다 이기면 그냥 게임은 사실은 끝나는데 뭐 한 군데라도 지면 어딘가를 또 잡아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리조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내용상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는데 제가 시간상으로 저는 다음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팀 월즈 부통령 후보의 중국과의 관계는 여러 가지 너무 심오한 그런 뜻도 있고 또 앞으로 그가 부통령이 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있기 때문에 제가 1, 2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자 지구는 미국 어떤 의사가 하는 얘기가 내가 본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 지구를 또 이제 폭격하는 이런 게 있는가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쪽에 미국 전투기와 함대 중동에 계속 배치를 하는데 일주일 더 됐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하마스 그 리더를 암살하고 헤즈볼라 사령관도 암살하고 나서 이란과 헤즈볼라가 이제 공격을 한다는 게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금 계속 지금부터 in anytime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여기 굉장히 긴장이 있는 거죠. 중동에. 네, 우크라이나의 관광 산업이 바운싱 백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 끝나고 오세요 하는데 사람들이 영토의 100%면 20%, 30%는 러시아에 점령됐지만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전쟁 관광이다라는 다소 조금 비극적인 비극의 상업화라고 할까요? 이런 말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 본대요. 강희신이었습니다.